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간접 처리 및 예비비 지출 보고와 조례안,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결과 책자 135쪽에서 154쪽까지 도시계획국 지적사항은 45건으로 시정 11건 중 완료 8건,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 2건이며 건의 34건 중 완료 24건, 추진 중 6건, 향후 추진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질의 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9월 1일 개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경훈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노후 배관 교체 지원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127세대의 30만원 추가 지원을 위한 3,810만원, 영구 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공동전기료의 50%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비 4,838만 7천원 중 12,338만 7천원, 구비 1,500만원, 아파트 경비원 휴거시설 지원 사업으로 26개 단지 중 미지급된 15개 단지의 추가 지원 금액 8,700만원, 원래역 일대 불법 건축물 정비에 따른 보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원을 각각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경훈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야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질의 하겠습니다. 175쪽인데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20년도 예산에는 11억 6,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1년 본예산에 지금 6억 3천이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본예산을 적게 잡았었냐. 전에 작년도 했던 걸 보면 사업 실적이 거의 다 소진됐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21년 본예산을 짧게 잡아서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는지 아니면은 20년도에 거의 같은 비용으로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설을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제가 7,400이 또 추가됐다는 거는 작년에요? 20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7억 4천. 근데 왜 본예산 때 이렇게 많이 적게 했어요? 21년도에?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은 금액이 추경해서 이렇게 금액이 크냐 또 이런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이제 연초에 없었으니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외람된 말씀인데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시설비가- 공사는 계속 하던 걸 봤는데. 저희가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좀 저번보다는 적게 편성한 추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 받았고요. 다 살펴봤습니다. 예. 예, 저는 그 금액에 대한 계산을 좀 예산을 좀 잘못 잡았지 않았나는 생각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예, 제가 이제 나름 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 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가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이 세부 내역의 지금 상세 내역은 과장님들이 의원님들 한 명 개별 설명을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노후 배관 교체 지원에 이번에 3,81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요. 원래 이게 교체 비용이 이거를 올림으로써 지금 추경이 다 합쳐지면 21억 7,500이다 이 얘기죠. 이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네. 21억 7,500과 기정 예산액이 33억 3,100과 이런 게 저희가 굉장히 헷갈리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기정액이 33억 3,1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 중에 노후 배관 교체 지원금이 얼마예요? 이번 추경 분제사안에 21억 3,731만 원. 아니요. 원래 얼마냐고요. 이거 처음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이요? 본 예산에 있잖아요. 본 예산에 20억 8천 정한 거 아니에요? 예, 예. 20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추경이 엄청 이걸 그날도 설명을 드리면서 헷갈린 게 21억 7,500이 지금 처음 잡은 것처럼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다가 한 줄만 더 이렇게 칸을 치면 전체 기정액이 33억 3,100만 원에서 이 지금 노후 배관 교체 지원비에 대한 거는 20억 8천만 원이 기정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3,800만 원 지금 책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놨으면은 이 전체 예산이 좀 이해가 쉬운데 이걸 일일이 본 예산 찾아보고 또 지금 현재가 2차니까 1차를 또 찾아보게 되고 여기다가 요 한 줄만 그거를 해놨으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훨씬 이해도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21억 7,500에 이 명시월 5,700이 포함됐다는 것만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164쪽도 마찬가지예요. 월계역 일대 불법 건축물 정비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이거 1억 6천만 원의 기정 예산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6천만 원이 기정액에서 이번에 추경에 9,200이 이주비 보상비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주비 보상비도 지금 처음 잡는 거냐고요. 저기 9,2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예. 철가루 3,000하고 측량 수수료 700하고 예, 예. 예. 그 3,700에다 이게 보상비 1억 2,300 포함해서 1억 6천인데 이번에 9,200만 원을 보상비를 추가한다 이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 12분이 실제적으로 영업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무허가잖아요. 기소 모호합니다. 예. 무허가인데 이게 12개 점포면 4개는 89년 이후에 했다는 거죠? 아니요, 16개인데, 점포가 16개인데요. 14개는 89년 1월 24일 이전에 대해서 영업 보상 대상이 되고,
근데 2개는 영업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소유주가 1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가진 사람 2사람은 14개에 포함된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2개가 그 영업보상이 안 되는 2사람은 각각의 한 사람 2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영업보상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은 89년 이후에 불법 건축을 했다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불법 건축물이 도로 점용료를 뭐 내거나 뭐 그런 뭐 근거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기존 이 관리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을 그때부터 계속 부과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89년 이후에 2 점포는 몇 년부터 불법이다 이런 게 근거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본 예산에 400 잡았는데 지금 800을 올렸어요, 3개. 그러면 전체 1200이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3배가 돼요? 이전비는 이제 가구당 최대 한 700만 원, 가구당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 감정평가 수수료에 예, 예. 추경에 지금 본 예산이 400인데 지금 800 올리셨잖아요. 예. 그러면 감정평가가 800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본 예산에 400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러면 1200이 감정평가비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3배로 올랐냐고요. 우리가 이제 수용 자격 들어가게 되면은 감정 평가를 2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800은 더 추가로 잡게 됐어요. 그러면 본 예산 잡을 때는 2번 예상해서 200, 200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400은 이제 우리가 실제 재무과에서 우리가 이제 자체 감정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용 자격을 들어가도 2번 하기 때문에 총 3번을 하게 됩니다. 총 3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본 예산 할 때는 한 번 잡아놓고 나중에 이제 추후로 추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이제 수용 들어갈 위해서 계획을 이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그리고 이 자료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이 이주비 보상비가 이 9,200 들어온 거랑 아까 앞에서 말하는 그 노후배당 그 지원금하고 자료가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뭐냐면 그 지금 이주비가 9,200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1억 2,300이니까 2,300이니까 9,200 하면은 2억 1,500이 되는 거잖아요. 보상비가 총 얼마예요? 보상 9,200을 다 추경에 태운다고 생각하고 전제하에 그 이주비 및 보상비가 전체 얼마예요? 2억 1,500. 맞아요. 2억 1,500,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를 좀 한 줄 명시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 예산에는 그 이주비 등 보수비가 1억 2,300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9,200 올려서 전체 2억 1,500이 된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이 자료는 누가 봐도 9,200을 그냥 처음 책정하는 것 같이 그 오해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요. 그런 좀 자료를 좀 한 번만 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 기본 시설 지원사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아마 예상보다 그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어떤 대책은 세워가고 있습니까? 저기 위원님께서 저희를 발의하셔가지고 그때 지난번 의회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주가에서 노후 건축사 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불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원하는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 같아서는 참 그 경비원들이나 필수 노동자분들 휴게소나 이런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적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게 큰 힘인데 이걸 해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도 걱정은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설계사 협회하고 뭐 어떤 관계도 중요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단지는 괜찮겠지만 나머지 용적률이 오버된 데나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이 입주자 대표 회장들이 거의 등한시하는 사업이 일인데 그래도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그분들이 신청해서 우리가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 부분 용적률이 초과된 거나 이런 때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법적인 검토를 좀 충분히 좀 하셔서 기왕에 시작한 거 그 단지 내 그 필수 노동자나 이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단지에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비원이나 필수 노동자들 지원 사업이 지금 다른 구도 하는 구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대가 엄청 그러죠. 지금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 소리를 발의하실 때 예.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서울 시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네. 처음이죠. 하여튼 그 처음 시작은 사업이고 또 어떤 그 노원구가 그 25개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그 진짜로 용적률이 부족해서 이런 아파트까지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캠퍼스타운 구성 지금 뭐 추경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인덕 영어마을을 꼭 굳이 한 대학교하고 MOU를 맺고 한 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하고 사실 우리 지금 노원구에서도 청년들 창업을 위해서 지금 뭐 공릉동 복수마을도 지금 자꾸 가기를 찾고 이런 상황인데 이 영어마을 이 공간을 꼭 구태여 한 대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한 대학교에만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이 좀 어느 정도 그 맞아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창업 공간을 쓰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용하게 좀 쓸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거는 물론 뭐 저 인덕대가 창업 공간을 써서 MOU 체결하고 리모델링 잘 쓰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노원구 자체도 지금 청년 창업 공간 하나를 못 찾아서 여기저기 지금 부동산 찾고 공릉동 국수거리에 가게 하나만 나와도 그걸 어떻게든 임대해서 우리 그 청년들 지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구태여 기존 구 건물을 한 학교에 주고 그걸 찾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이런 상반된 의견이지 않나 해서 지금 그걸 질문 드리는 거지. 임덕대가 뭐 쓰는데 뭐 반대가 아니라 이런 구 건물이 지금 구에 공유지가 없어서 뭐 하나 짓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구태여 임덕대에 주고 결국에는 노원구는 또 국수거리 가서 부동산마다 가서 우리 그 가게 하나 나온 거 없냐고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내가 그걸 질문드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덕대 사용하겠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자유자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 충분한 뭐 어떤 이유와 뭐 답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은 얼마 전에도 청년 창업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어떤 창업 공간 하나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찾아오신 팀장님도 계신데 이렇게 나갔기에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추경은 아닌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 노원구에
도로로 지금 현황으로 틀고 있으면서 사유지인 도로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뭐 뿌락하라고 해야 하나? 해서 그런 거 뭐 경매로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사용 오면 사용료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 계속해서 겹치고 있고 그런 민원이 계속 오는데 전체적인 노원구의 그 개입도가 하나 생겨서 사실 그 전체 땅을 하나 분할을 하면 도로를 안 만들고 땅을 분양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도로는 개인 사유지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질의를 했더니 건축과는 현황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현황도로를 사용한 이 건축주들이 이 도로 부지 그 건축주들이 그 현황 그 대지 집을 지으신 분들의 이게 재판을 걸어서 지금 사용료와 이런 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를 안 만들고 땅을 그냥 못했을 텐데 그 도로를 남겨진 땅을 지금도 그냥 사유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머지 지금 현재 분양받은 그 입주자들한테 소송을 하고 이런 불편이 계속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뭐 지금 답변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노원구를 파악을 해서 그 도로 부지에 대한 뭐 정 안 되면 뭐 구상이 좀 나가서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해당 도로를 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을 해서 한다면 보상이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도로를 구현한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그 해당 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뭐 손배수를 한다. 1년 전에 그 땅을 샀는데 그 70대 노 부부가 그 땅을 매수를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 밑에 하수도가 지금 현황 그 저 도로 사유지로 지나갔다고 하수도가 다 지나갔다고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 재판에 또 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군데가 아니고 노원구에 지금 현재 몇 군데 그 지역 그 개발해 주면서 그냥 한 지주가 가지고 있다 띄어 팔면서 중간에 그 사유지 도로들이 뭐 공릉동뿐만이 아니고 여기 상계동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인 뭐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 전화했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구역을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예.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게 제가 그 민원을 하나 받고 건축과 통화하고 건축과에서 자료 다 받고 도시관리과 통화하고 도시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현황 위에는 전에 상황을 모른다 해서 부동산 정보과 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도로 이 현황 변경 내용까지 다 조사해서 전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뭐 한 가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반 주민들이 가서 그걸 증명해서 이건 저 현황 도로니까 안 된다 재판에서 결국엔 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 그거야 뭐 개인 도로인데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우리 그 1800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손을 그어주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걸 좀 현황 노원구 전체를 좀 현황 조사해서라도 이 사도 가지고 그 장난친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 꼬르카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이한국 의원입니다. 저 특무과에 178페이지 상계역 육교 철거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처벌하려고 그러죠?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 때문에 다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요, 그 도시 미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쪽은. 이게 무슨 뭐 지하철이 지하가 돼가지고 거기에 육교가 동그랗게 그냥 있다 그러면 도시 미관이 좀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거기가 지금부터 벌써 그 철교가 지상철이 생기면서 그 육교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럼 벌써 몇십 년이 된 건데, 예? 그리고 거기 그 도로상에 사실 저는 이 안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육교가 있으면서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철거라면 안전에 저는 그 좀 위태로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 미관상 그리고 평면으로 지금까지 뭐 장애인 이런 분들 뭐 배려해서 노약자 배려해서, 저는 지상철인데 과연 그게 노약자를 배려를 한다는 게 뭐 지금까지 잘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를 그거를 철거하는 의미에서 노약자와 약자를 위하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렴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저는 100% 이거 주민들 철거하는 거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지금 뭐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업무를 잘 지금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그科长님이 빨리 그 업무를 습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거기서 보면요, 거기 지금 1번 출구만 지금 개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이쪽 2번 쪽은 개통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6교 때문에 그런 게 보다는 저는 그 저쪽 방향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그 2번 출구를 해가지고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6개월로 인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저는 한 50%는 전체의 50%는 그쪽으로 다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철거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과연 그거를 용납할 수 있을까, 납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미관상이 도시 미관상이라는데 거긴 도시 미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철교를 그 6교를 없어지게 되면 거기 사거리에도 지금 횡단보도가 있고 그 위쪽에 상거리에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60m에서 70m 정도 오픈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그 보고했을 때에는 그 동시에 교통 신호를 체계를 잡아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요 그렇게 하다간 더 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심리가 이 횡단보도가 3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니는 그 어르신들도 그쪽이 되게 많거든요. 건너시다가 괜히 또 오토바이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에 있어서도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리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이게 6교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요 철거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3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과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주민들이 이거를 그 철거를 하려고 하는 거, 6교에 대한 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주민들이 좀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설문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도시 미관보다는 안전을 더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그 결과까지 그 용역 보고서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주민들의 먼저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 용역을 타당성이 검토의 용역을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난 좀 그렇게 생각해 순서가요. 그리고 저는 육교가 지금 벌써 저거 20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거기서 사고 났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지금 안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6개월로 인해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통사고 유발이라도 한 번이라도 난 적이 있으면은 제가 그 말 할 말이 없는데 6개월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건 지금까지 한번 뭐 거기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뭐 건수 들어온 거 있습니까? 오히려 거기가 횡단보도를 만들고 나면 더 사고가 급증할 거라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 의견 조사는 충분히 하겠고요. 주민 조사 의견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교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정말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국민의 언성이 높아진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 건수와 지금까지의 민원 들어왔던 거 저한테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사업이 예산 자금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다른 부서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거 하고요. 또 1차 추경시 노원역 고가 하부 공간 활용 사업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5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공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3대 1동 청년주택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면 공사를 했는지 그 해체 공사 명령을 여기서 노원구에서 해줬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노원역 9번 출구에서 2번 출구로 가면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 턱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 이동 불편을 느끼시는 장애인들이 그 휠체어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계속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그 중간에 왜 턱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지 한번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과마다 다 다른데요. 좀 설명을 요합니다. 관리사무소 그 회의실에서 그 2시에 그 입주자 대표 몇 분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반영해가지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쪽 주민들은요. 네. 그 반대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도 그 전자민원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거리에 물건들을 다 지금 이렇게 널어놓고 있고요. 그 뒤쪽에는 지금 이게 들어가자마자 우회전하는 그 골목에는 그 사람들이 모르게 그 물건들을 정비하는지 빼내는지 그것들이 너무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들도 막 서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등하교 때 엄마들이 이제 더 노심초사하고 더 지금 신나게 지금 지역을 돌면서 롯데 앞에서도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아셔가지고 노원구청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처럼 하는 모습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지난주에 이제 그쪽 주변 청소를 다 완료하고 그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치워갔습니다. 거기서 지난주 중으로 그게 다 완료됐고 앞으로 관심 더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그냥 방만하대. 아니면은 이게 뭐 주민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피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더 많은 관심과 아니면은 그 간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채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캠퍼스 타운 조성 172쪽입니다. 현재 인덕대 창업 공간이 과장님 이광상 과장님. 네. 인덕대 창업 공간이 몇 개입니까? 저 정확히는 잠깐만요. 네.
한 30개 넘나? 25개죠. 30개 안 되나요? 25실입니다. 25실. 그러면 그 25실을 인덕대 공간을 사용하니까 그 인덕대 그 사용료를 내죠? 사용료 안 내요? 네. 안 내요? 거기 사용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덕대에서 무료로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저기 영어마을 리모델링 공사 하신다는데 네. 그 좀 더 무료로 신청하시지 그래요? 그 캠퍼스 타운의 사업비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구 예산을 안 드리고. 아니 그것도 좋은데 지금 이거 전액 10이잖아요. 시설비나 뭐 그렇습니다. 운영비나. 네. 그러니까 뭐 10이도 세금이니까 네네. 뭐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에 그 공사하기 전에 공사를 언제 할지 지금 뭐 예정은 없으나 공사하기 전에 그 리모델링 한 사업이 그 공사 추진될 경우 자동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2년 있을지 3년 있을지 지금 모르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건설비가 한 5억에다가 시설비 및 운영비가 3억 8,200해서 전체가 지금 한 9억 가까이 들어요. 8억 9,200. 네네. 그 중에 이제 공공요금은 지금 그 구비로 600만 원 하셨는데 포함이 안 돼 있지. 네네. 지금 이 건설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추경에 사업비를 하시지만 인덕대 공간이 지금 25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그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린 것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네. 이제 뭐 활발하지는 않은 걸로. 활발하지 않아요. 네네. 아직도 이제, 불 꺼진 방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건 지금 불 꺼진 방이 많은데 거기가 인덕대 동아리 공간을 다른 건물로 옮기고 지금 창업 그 그렇습니다. 공간으로 도칭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공실을 빼고 다시 이제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체인지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럼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지금 공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 학생들이나 이런 그 시간이 그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공실은 많지 않은데 지금 추가적으로 인덕대가 영어마을을 더 이제 창업공을 더 한다는 거지 그게 뭐 공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저기는 아니죠. 그러면 영어마을에 창업 공간을 하면 거기에 몇 개가 들어가요? 예정이에요? 저는 지금 한 10몇 개 들어가면 네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몇 개에 지금 한 9억 원을 그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캠퍼스 그 타운 조성 사업비가 그 건설비가 제한이 없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예산 과목이 틀려서 왜냐하면 뭐 이제 연말 되면 내년 되면 또 반납금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예산 과목이 틀려서 저희들이 이제 전역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요 금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거 600만 원만 추경 예산 편성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비가 이 계획은 없었는데 처음에 연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죠? 연초에는 없었죠. 예. 없었죠. 없었는데 그 11호 나오는 캠퍼스타운의 그 조성 사업비로 이렇게 그 시설비를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계획 변경한 거죠 저희들이. 계획 변경. 예, 예. 이게 민간경상이죠. 네네. 민간경상은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네, 팀장님 한번 좀 답변을 좀 새로 하겠습니다. 네네. 예, 개관 이후에 올해만 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캠퍼스타운 사업비로 전체 그 시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지금 추경에는 이제 공공요금이 들어왔지만 전체 지금 공사한다는 이 전체 공사비나 또는 그 공간에 그 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인덕대에 있는 공간조차도 충분하게 발휘를 못하는 거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추경이라는 게 긴급 예산이거든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겨서 공동정비료, 그러니까 연금제 아파트 저기 과장님 답변하실 텐데 연금제 아파트 공동정비료가 갑자기 추경으로 된 이유가 예. 우리가 8월분만 일부 지급을 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을 8월부터 11월분을 그 미지급한 것을 올해 예산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아니 9월까지 지급하면 이제 3개월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전기료라는 게 월별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는 보안등 같은 비용이라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 임대아파트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에어컨처럼 계절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인 거 아니에요? 그 미리 통보를 했을 거라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하겠다 가지고 그 2019년도에도 하겠다고 해다가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또 줄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공동정비료 지원 안 하는 연구인데 지원 안 하는 구가 있습니까? 아니 100%다 지원하고요. 강남구가 한 70%고 우리 구가 좀 예산상 때문에 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2022년도 그 본예산을 지금 곧 수립을 할 텐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영국임대 아파트 내 전기료가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게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 예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계획 단계에서 서울시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예산 정책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곧 안복동 의원님이 그 공동관리비 지원 전에도 이제 다루겠지만 이제 다르죠 이거하고.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에 지원하는 사람은 이거 손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으니 본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서울시에서 이제 줄이지 못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022년 본 예산에는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요. 예,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목과장님 이렇게 노동부에 오신 분들 다시 환영하고요. 전임 과장님이 장미 아파트 수공방 근처에 있는 보도블록 금년에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어떻던가요? 그날 말씀 주신 날 제가 바로 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럼 전화라도 좀 주시지. 예. 근데 이제 많이 꺼져 있는 데가 일부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지하도 아까
경매방입니다. 그 저희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그런 사례가 나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게 좀 염려스러웠고요. 자, 거기뿐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이제 관내에 그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분되어 있죠. 거기 이제 사유시설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게 많을 거예요. 이 건축된 지가 30년 이상 그 같은 시기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내에는 이 자체 내에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다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지는 다른 단지하고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를 보도블로 교체해주면 과장님의 염려는 다른 단지에서 다른 단지 상가에서도 지원해달라. 근데 왜 구분이 되냐면 그 상가에는 구청이 운영하는 시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꺼짐 정도가 엄청나게 심해요, 사실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밤에는 그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두 번을 봤어요. 넘어진다고. 그래서 다른 단지 상가와 형평성의 문제는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그 상가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네, 이경철 의원님 추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명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저 개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노원구 소유 시설인지 임대 시설인지도 저는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임대 시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염려스러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다고 그걸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저희 꺼진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그 기동반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그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정비해 주는 것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동반하고 무예산인데 기동반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현장에서 출동해가지고 긴급 민원 처리하는 기동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임시방편이고요. 전체 거기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수의 문제가 있어요. 지하에 시설이 있는데 누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꺼진 대로 이렇게 그것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 올 때는요 천장에서 떨어져요. 그 시설이.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필요 예산이 얼마가 될지 예상을 할 수 없는데 아마 1억 내외가 될 겁니다. 제 지원자분은. 그래서 기동관이 가서 하는 일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딱 올라오고 본예산이라도 잡아서 2차 기동관에 가서 급한 데라도 좀 보수를 하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전부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장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 이거.
정 회장님? 네. 이사님?